안녕하십니까. 청인 인베스트의 트레이더 소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다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3월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서 시나리오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종목 상담 수익을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가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먼저 이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나를 살펴보면은 이제 10월 말, 12월 말 이렇게 두 번의 바닥을 잡았죠. 근데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이 여기가 더 낮은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더 낮은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 바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바닥을 만들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요쪽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요건 좀 긴 기간입니다. 한 1년, 최근 1년. 요거는 이제 올해 7월부터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시장은 여기서 한번 바닥, 여기가 바닥, 높이가 비슷했죠.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외바닥이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LG화학은 조금 더 높아요. 약간 반대죠. 근데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여기서 바닥을 잡고 쭉 올라가다가 쉬었죠. 이제 조금 약간 극단적인 차트 모양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한생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시장보다 조금 한 2주 정도 일찍 바닥을 잡고 약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닥을 형성했지만 뭔가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종목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의 모습이 있는데,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1월 달에는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1월 달이 뭐 이쯤부터 시작을 했으니 대략 2000포인트에서 2200, 거의 한 10% 정도 올랐죠. 그런데 2월에는 좀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죠. 상승세가 되게 많이 둔화됐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 이만큼 올랐습니다. 1.5% 정도 약. 근데 얘는 이제 올라갈 때도 뭔가 큰 가격 조정 없이 살짝 내리고 올라가고, 근데 이제 2월달 들어서는 조정이 한번 딱 왔죠. 가격이 하락폭이 좀 크게 오면서 살짝 올라갔고, 그리고 이날은 저는 조금 이 양봉은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날이 이제 2월달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근데 2시 반까지도 시장이 크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 분차트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월 14일 나오네요. 야, 1월 14일이군요. 이게 2월 14일. 여기 보시면은 사실상 요 별로가 없어서 이 정도 변동성은 사실 뭐 2190에서 2200까지 10포인트 정도 뭐 올라봐야 0.4%, 이 정도로 사실 여기서도 움직였고 이 정도도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딱 1시간 반 정도, 그때부터 갑자기 급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이 동시효과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리죠. 다시 보면은 제가 약간 30분 봉이었는데 2월 14일이죠. 네, 이게 동시효과예요. 10분 봉이니까 딱 동시효과에 지금 0.7% 올립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2시 정도까지 올라간 게 0.4%예요. 잘 안 보이시지만 0.4%입니다. 그 여기서 동시효과 직전까지 올라간 게 또 0.4%예요. 그런데 동시효과 따라만 0.7% 올랐어요. 이건 약간 비정상적이죠. 옵션에서 뭔가 본인들이 뭐 수익 포지션을 극대화한다거나 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으로 장난을 쳤다라고 좀 해석이 돼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개파락해서 시작을 합니다. 뚝 떨어져 시작을 하고 그 뒤로 며칠 내리죠.
2월 14일 내리죠. 그리고 이렇다 하게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날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뭐 협상안이 마련되고 있고 협상이 잘 되고 뭐 북미 정상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때 또 중국주도 잘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도 이제 추가 하락은 안 하고 약간은 점진적인 상승이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 길게 보면 여기를 확실하게 메꿨으니 이제는 여기 2250 조금 더 위에 보면은 여기 2300, 2350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아닌가? 왜? 한 달 정도 쉬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한참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도 이때 바닥을 찍고 계속 올랐으니까요. 심각하게 쫙. 거기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슈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좋았어요. 그리고 미중 뭐 정상회담 3월달에 한다고 했고 무역 문제 잘 해결된다고 했고 뭐 영국에서도 그렇게 큰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진 않았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대감 형성시켜 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제 고객분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했지만 이날 이 상승한 게 조금 수상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왜? 거래량을 보시면 좀 보기 편하시게 일단 요 선은 다 지워버릴게요. 이날인데요. 이날의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도 거짓말이고 거래량도 약간 어느 정도 가짜가 섞여 있죠. 근데 보시면 뚫었죠? 이 2월달에 고점을 뚫었어요. 근데 약간 치사하게 뭔가 약간 음봉이에요.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거래량이 안 늘었네요. 이 거래량만 이렇게 좀 늘은 거래량이면 아무리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좀 지켜볼 만 하겠지라는 신빙성이 있을 텐데 거래량도 없어요. 없는 것도 좀 많이 없죠. 여기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거의 이날이죠. 2월 18일 이후로 최저예요. 그래서 조금 수상하다. 여기를 지켜봤습니다. 거래량이 또 낮아지네요. 상승하려는 힘이 약하다. 왜?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있었고 돌파가 나왔는데 오히려 따라붙는 사람이 없고 살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다. 관망세가 짙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월 28일 날 있었던 이슈가 북미 정상회담이죠. 근데 이때도 되게 신기한 건 음, 이것도 10분봉인데요. 이때죠. 2월 28일 바로 하락했어도 금방 회복을 해요. 그러다가 이날 조금 하락을 했어도 뭐 이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하락폭이거든요. 이게 10분봉이라서 커 보이긴 하지만 뭐 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날 심지어 이때도 요즘 뉴스 나왔었죠. 청와대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라는 뭐 브리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협상이 결렬됐다, 합의문 작성이 없다, 공동 기자회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되었든지 간에 이날 제가 생각했던 불안감이 폭발했고 그 촉매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바로 장기간 연휴가 있었죠. 근데 그 연휴 동안도 뉴스는 좋았어요.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약간 이제 트럼프가 자기 최측근 변호사였던 코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좀 비난했죠. 아니 뭐 상하원도 마찬가지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하러 역사적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리더라고 하죠. 국무위원장이랑 정상회담 한 적이 있었냐? 심지어 난 두 번째다. 그러니까 업적을 강조하면서 내가 갔는데 그런 일을 내가 해내고 있고 평화를 위해서 협상을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내 뒤통수를 치느냐? 코언의 거짓말쟁이다. 니들도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북한과도 사실 헤어질 때 기자회견을 보면은 잘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아니 나 안 해. 막 협상 안 해. 다 저리 가. 막 너희랑 이제 얘기 안 해. 뭐 강성으로 헤어진 건 아니고 그냥 그래. 너희랑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구나. 아직까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느낌으로 헤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음, 트럼프 측에서 북한에게 이제 비핵화 용어를 다시 재정의하고 해당 문서를 빅딜이라고 하죠. 문서를 넘겼죠. 그래서 어느 이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제 트럼프가 언론을 이용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결렬되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탄핵 위기, 트럼프 정치 위기, 야 이런 얘기들, 트럼프 뭐 러시아랑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게 신문 일면 작성했는데 딱 요 이때 북미 정상회담 결렬 딱 소식 뜨는 순간 그게 다 일면으로 바뀌었죠. 지금도 그게 아직도 뉴스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쇼를 했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물론 그건 이제 한 분석상 의견이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트럼프의 자서전 거래 기술을 읽어본 저로서는 트럼프가 진짜로 언론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 주말간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래 그 회담이 강성으로 헤어진 게 아니구나라고 하니까 어때요? 요때 저 상승 출발했어요.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잠깐 뭐 유지도 못하고 툭 빠져버리죠. 여기서 좀 더 확신을 하게 됐죠. 아 시장이 약해졌구나. 이제 관망세했던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 왜냐면 요 한 달 동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만 올라갔을 뿐이지 어쨌든 하락을 아니니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한번 차익 실현을 했다. 차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차익 실현을 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이제 그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3월 다음 주 목요일이죠.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까지 이제 한 1주 반 정도 남았죠. 그때는 그냥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선물도 만기가 옵니다. 그런 걸 통해 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약간의 이것도 좀 치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갭으로 쳐줄 수는 있어요. 좀 있어요. 여기 보면 85.74고 여기가 88.56이니까 약 한 3포인트 뭐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약간의 갭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 시장이 조금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았고 이제 3월 14일 다음 주에 옵션 선언 만기일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음, 볼린저 밴드를 보면 항상 검색으로 찾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보시면은 색깔을 다 똑같은 걸로 바꿀게요. 중심선 어차피 21평선이니까요. 얘는 검은색, 얘도 검은색. 보시면 다 지울게요. 일단 하단으로 좀 벌어졌죠.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두고 이 해당 기간 20일 동안의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한 게 상단, 뺀 게 하단입니다. 이게 약간 이쪽으로 벌어졌다. 즉 이날부터 변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범위의 하단까지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 자, 아이고, 요거는 그림판으로 볼게요. 잠시만요. 그림판이 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죠. 검은색을 하락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이 앞이에요. 기간 조정을 하거나 아이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가격 조정이 한 번 더 오거나 왜냐면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추세가 바뀌는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해당 추세는 유지되는 걸로 봐요.
즉 점진적인 상승세, 뭐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하락이라는 신호가 없어요. 하락 반전이다, 상승이 끝났다는 신호가 없었어요, 이날까지. 그렇게 항상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날 세 번 딱딱 하락을 하고,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그래서 흑산병은 아니지만 약간의 갭이 발생하면서 하락이 발생했죠. 세 번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장대 양봉 둘이죠.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죠. 네, 이거 20일 평균 거래량.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승이 끝났다 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상승을 배제하고 기간 조정, 여기서 그린 그냥 이제 주가가, 아이고 이게 그림이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이거를 잘라내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옆으로 움직이는 기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이렇게 또 하락했다가 좀 쉬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상 기술적 분석상 이탈이 발생했으니, 자 그러면, 자 볼린저밴드 다시 지우고, 다 지우고, 자 그러면 만약에 기간 조정이다 그러면 그냥 그래, 요날 저점이랑 이날 저점 조금 비슷하네, 그래, 요 정도를 한번 1차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점과 여기서 장대 항목이 떴을 때랑 비슷하죠. 그럼 요 정도를 우리가 2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대략 2100포인트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슈로 보면은 뭐 아직까지 미중무역, 오늘 뉴스 나온 게 3월 29일 날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백악관에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문이 작성이 되었고, 뉴스에 따르면은 뭐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좀 낮추거나 철폐하는 쪽, 그리고 중국은 미국산 뭐 농산물, 뭐 반도체, 이런 그다음에 환율 문제까지 좀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이제 정치 경제 회의 했죠. 정치 회의를 했죠. 양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단 어제는 부가가치세를 3% 포인트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작년에 지준율, 지급 준비율을 4차례나 인하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반대 통화 정책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 범위로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6.5%, 6.7이었죠. 통계 조작이 있다 없다 그건 빼고, 일단은 목표치를 낮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방증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무역 분쟁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달성하려면 경기 부양책도 해야 되고 미국과 협상도 잘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 깨진 게 아니죠. 둘이 대화체는 여전히 열어놓고 있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반도 운전자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잘 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인 요 반도체주, 요 둘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이슈 어떤 거냐? 현재로서 밝혀진 거는 모건 스탠리 지수가 있죠. MSCI라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 컴포짓 인덱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한국 2위로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주식의 비중을 올해 3차례 늘릴 것이다. 3차례 늘리는 거는 한 발 확 늘려버리면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자금 이탈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면 외국계 자금들은 이제 MSCI 그 비중을 트래킹하거든요. 추적을 하면서 이제 자산을 매입한다고 해야 되나요? 매수하고 매도하기 때문에 갑자기 한 번에 그걸 반영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훅 빠져나가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 차례에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금액이 약 그때 단순히 그때 봤을 때 17조 원이었나요?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잠깐 숫자를 까먹었는데 그 금액이 사실 그 금액 자체가 우리가 아니 외국인이 요 10월 한 달 코스피 급락했을 때에 매도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아요. 이거를 올 세 차례에 걸쳐서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하면 그것도 증시에 상당한 압박이겠죠. 그리고 3월에 먼저 이제 반영을 한다 하니 뉴스가 지금 떴으니 내릴 수 있겠죠. 자금 이탈로.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가 있으니 한번 이때 장난 쳤는데 이때 장난 못 치겠습니까? 한 번 더 개인을 털지 않을까. 그리고 부정적인 마지막인 신용입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 말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돈 빌려서 투자합니까? 안 하죠. 걔는 돈을 빌려주면 빌려줬지 자기들이 빌려서 안 합니다. 그럼 다 개인이에요. 자, 유가증권은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코스닥입니다. 자, 10월 한 달 동안 폭락하면서 다 떨어고 있어요. 다 반대매매 당한 거죠. 이거를 본인들이 그래 시장이 떨어지니까 나 내 거 조금 팔래 신용 갚아야지 이게 아니겠죠. 신용을 쓰던 이유는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 왜? 왜 없겠습니까? 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포지션이 구족이 돼 있어요. 근데 물렸어요. 근데 가격이 낮아지네요. 평단가 낮추고 싶어요. 물 타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냅니다. 근데 신용은 반대 매매가 있죠. 담보에 140% 미만이 되면 가격이 시가에 다음날 시가에 시장가를 청산을 해버립니다. 어디서?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잠깐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10월 30일 네, 요렇게 빨아 올리는 차트가 한참 밑에서 시작해서 빨아 올린 차트 이게 반대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은 어쨌든 자동으로 청산당했어요. 그랬는데 코스피는 보세요. 물론 시장이 조금 회복하니까 많이 좀 늘어나긴 했어도 사실상 요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았죠. 근데 그럼 코스피는 그런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그 MSCI 중국 편입으로 인한 이슈라고 치면 얘는요. 코스닥은 이미 여기를 뚫었죠? 그쵸?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지금. 10월 25일이죠. 보시면은 10월 25일 코스닥. 요때. 그러니까 이때 빡 살짝 반등은 빡이죠. 이거 기억하세요. 자, 쫙 빠지고 반등 나오니까 이때 청산 안 했어요. 기다린 거죠. 왜? 시장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근데 어때요?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팍. 이 물량 다시 언제부터 시장 반등하니까 계속. 물론 현재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빚으로 만든 거죠. 지금 코스닥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MSCI 중국 지수 편입, 추가 편입, 비중 확대에 대한 영향은 덜 받겠지만 대신에 요 개인들이 여기 잠깐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자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자 코스닥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개미들이 미친 듯이 코스닥을 빚을 내서 샀다. 연리자율 6, 7% 넘죠? 고리입니다. 고리 대금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 수 있죠. 왜? 또 이렇게 하락을 시켜서 뭐 이렇게까지 급락시킬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하락시킨다고 쳐도 어쨌든 개인들 저 신용 쓴 사람들을 한번 놀래켜주면 흔들어주면 만약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죠. 여기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실 여기서 지루하게 횡보만 시켜줘도 반대매매 떠나게 만들고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은 위태하다. 그리고 특히 코스피를 보면 이날 이후에 시장이 상승을 멈췄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3월에 시장은 조금 불투명하다. 약간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섣불리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최소한 선물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왜? 잘못하다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고 오신 분들, 이 과거의 사례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본금까지 날아가면 더 이상 회생이 좀 힘드니까요. 어쨌든 내 손 안에 돈이 있어야 미래를 도모하죠. 어쨌든 간에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기회가 지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만 투자하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상 지금까지 최근 요 급락 때부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최근 또 시장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3월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물론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승하게 되면 좋죠. 그쵸? 되게 단순해요. 좋아요. 상승하면 좋은 거죠. 왜? 반대면 있어도 상승하면은 다행히 수익 내서 갚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이슈들은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치고 이 얘기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새로 생길 이슈들이 모두 다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 상에서는 일단 깨졌다 라고 보입니다. 이상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트레이더 소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